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5년 2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대 중국, EU의 대립으로 세상은 변모하는가?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피터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 벤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 거부. 벤스는 모든 유럽을 갈구었다. 미국 불만 흡수 유럽, 신흥국의 외교 공세 중국. 평화협상 유럽에 자리 없음 트럼프 정부 특사 1000명. 미국 대 EU 동맹의 분열. 이런 내용 등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벤스 미국 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에서의 기조연설한 것을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유럽 일부의 상황과 권위주의 지역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은 현재 그 극우정당인 AFD가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이유가 언론의 자유가 저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경멸을 했다는 쏟아냈다는 얘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AFD와 같은 극단주의 정당도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매우 정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그 벤스의 그 속내는 다른 얘기일 거고, 그 이민들이 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이런 의견들을 DEI 정책 이런 등으로 묵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벤스의 그 얘기였죠. 그래서 어저께 2월 16일자 그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도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아, 로스터를 그 갈구었다라고 그냥 의역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 서사적인 연설을 했을 때 그는 검열, 이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유권자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유럽의 리더십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들어보면은 너희들이 이상해졌다 하는 얘기를 공격을 한 거죠. 돌려 말하지만 현재의 이유를 까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왜 유권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느냐? 유럽에 너무 많은 이민이 들어왔다. 유권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MSC에서 회담을 갖고 반중에 손을 잡고 그런 성명을 냈는데 중국 왕위는 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그런 각자의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불만 흡수 유럽, 신흥국의 외교 공세 중국, 지지컴에서 그 트럼프 2.0이 되면서 그 유럽이나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외교 공세를 지금 중국이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고 또 유럽에 나날이 추이를 일으키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미국을 대신할 질서의 옹호자로서 중국상을 내세우는데 방점을 찍었다. 중국 언론들은 연설 후 많은 참석자들이 악수를 청하기 위해 연단의 왕실에게 몰려드는 모습을 직전의 등단에 드문 박수밖에 받지 못했던 존 벤스 미 부통령과 대비해서 보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사람들은 카라스 외교 안전보호상 보장 상급 대표 외무장관이 독일, 스페인 양국 외상들과 개별적으로 면회도 하고 우크라이나의 문제의 해결을 향한 중국의 공언이나
경제 면에서의 관계 심화를 호소했다. 이게 뭐 중국한테 돈 좀 써달라 이런 얘기겠네요. 어쨌든 그 왕위는 18일에는 그 다자간 주의 실천 테마로는 강력급 회의, 유엔 본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남아프리카로 건너가서 20개국 지역 G20 외상회합에 출석한답니다. 어, 북경의 지식인이라고 지칭했는데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등을 배경으로 바이든 전 정권 시대부터 신흥국 사이에서 미국은 싫다의 풍조를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중국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석했답니다. 평화협상 유럽에 자리 없음, 트럼프 정부 특사 1000명, 이것은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넨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담당 특사 켈로그 씨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합의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교섭 개시를 둘러싸고 유럽은 참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러시아의 유리한 형태로 교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유럽의 염려에 박차가 걸릴 것 같다. 또 우크라이나의 그 시비하 외상은 유럽도 교섭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안보회의에 참가한 핀란드의 스투브 대통령은 15일 켈로그식 발언에 반발 우크라이나의 미래나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유럽 제외로의 논의나 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설로서 유스타토 오르라는 뭐 교수가 올해 뮌헨 안보회의는 반스 부통령의 EU 설계로 시작돼 파행을 빚었다. 이제 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적국으로 변한 것 아닌가 하는 논평도 있었고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평화협상에 유럽이 낄 자리가 없다면 협상 후 국경에 대한 경비는 미국이 하겠다는 얘기냐? 그렇게 되면 우크라 재건 경제 특수는 미국이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EU와 러시아의 완충지대로 우크라이나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 그 슈카월드도 이런 것을 안 다룰 수 없겠죠. 주로 관세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음, 그 유럽 이 EU 본데르 레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뭐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동아시아 쪽의 그 동맹국들은 눈치 보면서 좀 부탁을 하는데 이유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싸움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까지 상호관세에 통합해서 고려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EU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21.6%의 부가세를 부과하니까 관세 10%에다가 더하면은 미국은 31.6%의 세금을 유럽산 자동차, 예를 들어서 독일 BMW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거에다가 이걸 때리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당장은 아니고 한 4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는 목요일에 발표한 각서에서 4월 1일까지 미국 상품 무역 적자와 무역 상대국의 관행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새로운 상호 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가 서명한 상호 관세안이 만약 국가 단위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20개국의 상품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예상은 하고 있답니다. 영국은 불법 이민자를 아프리카 루안다로 보내는 것은 되고 미국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주변국에 보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경우가 틀리지 않느냐고 이유에서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딴 나라에 보내는 건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그 르완다가 그 전투 장비를 어디서 돈을 들여서 했는지 유럽하고 이게 그 호흡이 맞아가지고 그런 영국의 그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돈 받고 또 뭘 해서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무장을 해가지고 콩고 내전에 지원을 해서 또 그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죠. 아마 그 코발트 광산의 그 운영권 때문에 이권 싸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 협상은 현재 동부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먹었는데 크림반도는 2023 4년이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은 아마 일부 땅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 쿠르스크 지역에 조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좀 먹었죠. 그 키이우하고 좀 가까운 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양보한다면 여기 어디는 또 양보를 받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나중에 그 누가 그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인지 평화협정이지 우리는 휴전협정이지만은 이쪽이 평화협정이라면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짝짝꿍이 맞는다면은 미국이 이제 그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되지 않냐면은 우크라이나는 안심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EU와 그 러시아의 완충지대 역할 미군이 주둔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좀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를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할 때 자연스럽게 무혈 입성을 했죠. 또 사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 그 슬라브족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뭐 투표를 해서도 다 오케이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도 이유는 가만히 있었다 미온적이었다. 그때 왜냐 러시아산 가스가 아쉬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하면서는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는 지금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이 끊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비싼 미국의 세일가스를 사니까 입이 튀어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럼 어디서 구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목하 이 EU하고 나토가 분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유럽 없는 유럽판도 재구성이 진행될 예정. 깜짝 놀란 유럽 지도부는 즉각 방박 성명 발표. 유럽 없는 유럽 협상이 평화 협상이 말이 되느냐? 미 국방장관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는 되어야 진짜 국방비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평화 협상에 들어오려면 국방비부터 5% 올려놓고 해라. 돈도 안 쓰면서 미국이 돈만 쓰게 하면서 꼭 생색은 지들이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실수하지 마라. 이제 트럼프는 그 누구도 엉클샘을 엉클 서커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일차적인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 독일. 그러니까 독일하고 좋을 리가 지금 없네요. 지금 미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대륙의 안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한 이 중요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숄츠 그, 그 수상이 한 얘기입니다. 1938년 뮌헨 협정의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안보 회의가 열렸고 벤스 부통령 앞에도 소개했지만 유럽의 가치는 후퇴했다. 유럽은 이런저런면서 통제 불능에 빠져 있다라고 갈군 거죠. out of control. 이게 품질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out of control.
프랑스 르몽드지 완전 이 좌파 언론으로 인식이 돼요. 벤스가 유럽의 이념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하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르몽드지는 얘네들 프랑스 애들 올림픽 할 때 이런 거 퍼포먼스 보면은 이게 뭐 이상한 나라가 됐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JP 모건의 다이먼이 멍청한 DEI 비용에 대해 비난하면서 월스트리트의 다양성 딜레마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저께는 JP 모건 직원들 30 몇만 명한테 이제는 재택근무 없다. 다 사무실로 다 출근해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불만들을 얘기했는데 어저께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뭔가 DEI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라. 이런 얘기겠죠. 오피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머는 DEI 프로그램에 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이 멍청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을 봤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라고 말했다. 그냥 취소할게요. 관료주의로 돈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흑인, 히스패닉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은행의 접근 방식은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기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가상연설에서 비즈니스 리더와 정치인들에게 우리 행정부는 모든 차별적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DEI 다양성, 현명성, 포용성이 오히려 차별적이 된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가 되네요. JP 모건의 뉴욕 라이벌인 골드만삭스 보통 이렇죠. 양대 글로벌 금융 세력의 양대 세력인데 자체적으로 DEI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트럼프 2.0의 양대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DEI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00만 구독자 보유한 한국사 스타 강사들 집회 직접 나서는 이유 2025년 2월 16일 오후 2시인데 YTN입니다. 뭐 이런 뉴스를 냈는데 황현필이라는 강사는 10번의 비상계엄대 전환기는 10번의 계몽령 전환기는 나 같아도 계엄하겠다 억울한 옥살이 황현필 괴물된 전환길 역사 강사로서의 창피 양끝에 선 한국사 스타 강사 이런 느낌을 보면은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은 진짜 이슈는 흐리게 만드는 작업 중이다. 여야 모두에 포진된 친중 세력들의 노름이다. 여기에 친중 정치인 대신 강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는 중이다. 강사의 발언에 친중 간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중국 얘기는 다 빼고 얘기들을 하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야의 친중 애들이 국민들을 눈을 가리고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친중 세력이 여가 잡든 야가 잡든 친중 세력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제는 이렇게 정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되고 다음 정권의 주자가 나온다면은 분명히 저는 반중 세력을 뽑아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 1% 그친 냉동만두 시장 2위 경쟁은 치열.
변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1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시장 점유율이 43.9%고 나머지가 2위들인데 혜태, 풀무원, 동원, F&B, 오뚜기가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의외로 혜태가 1987년 국내 최초 냉동만두 고향만두를 출시하면서 대중화하기 시작했고 가정 간편식 HMR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적격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혜태는 전통식으로 만들고 분모는 얇은 피를 전문으로 하고 오뚜기는 다양화 동원은 딤섬 승부수를 내고 있다. 비비고 열풍 그런데 그러면은 이 뉴스는 이 CJ 제일제당의 비비고는 왜 취재를 안 했을까 몰라요. 2위 경쟁만 치열하다 이런 얘기인데 비비고 열풍이 CJ 제일제당 해외에서 날았다라고 2025년 2월 12일 날 오형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내수에 안주하지 않고 일찌감치 북미 등 해외 시장을 자꾸 공략한 성과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그 미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비비고 냉동만두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 입에 먹기도 좋고 딱 한 번 먹어봤나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만두가 원조가 중국이라고 인정하는 나라죠. 중국 애들 같지가 않죠. 뭐 한국화 하든 뭐든 만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원조인 것은 우리는 그 인정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일본은 확실히 양극화가 진행된다. 그리고 도쿄가 파탄을 맞는 날이 온다. 카와이 마사시가 현대 비즈니스에서 시리즈로 계속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구 감소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양극화가 진행된다. 도쿄의 일극 중심이 되는데 멈추기는커녕 계속 가속된다. 지방은 비어가고 그게 또 우리나라 그 서울 경인 지방에 인구가 몰리고 지방은 지금 비어간다 하는 얘기하고 일본이나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통은 많이 편해가지고 필요하면은 그 서울 경인 지방에 살다가 어, 철도나 차로서 휴일을 즐기고 지방은 그런 성격으로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방자치가 면적 확대한다는 그런 거를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일본도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는 감소해야 지구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내려간다는 그런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구가 서로 줄더라도 그, 그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거를 비유를 해보면 딱 맞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 세대 때는 아니지만은 희망하는 것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중국이 해체되고 우리가 다시 옛날 고토인 고구려가 있던 땅 만주까지 우리의 경제 영역이 확대가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도 동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해보게 되네요. 미국 계란 품절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연준 파월 해임 논란을 그 서두로 끌어내면서 하는데 인플레 때문에 그런데 그 달걀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게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에, 그 대변인이 그건 바이든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1억 마리가 넘는 닭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죽였냐? 그러면은 조류 독감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이 그 폐사를 시켰죠. 그래서 그 방목형 닭 케이지 풀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조류들하고의 접촉 내지는 그런 게 또 된 거. 오히려 가두리 쪽 닭장 안에서 키우는 것이 인간미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 조류독감을 안 얻을 저기 걸리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생산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많이들 여기 그 맥스 B 에, 브라운맨 CFO 칼 메인이라는 유통회사 임모입니다. 그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계란 생산도 투입 비용 증가로 인한 영향을 받으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생산이 조금 줄었지만 사료값이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포장비 등이 크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마진은 5배냐? 그거는 또 보면은 달걀 계란이라기보다도 우리는 달걀이 우리나라에 닭의 알을 이렇게 발음이 변화한 거죠. 닭의 알, 달걀. 계란은 한자고 그다음에 달걀은 우리말이죠. 그래 우리말이 있다는 건 옛날부터 우리도 못하는 얘기예요. 닭의 알, 달걀. 달걀로 이제 저 우리가 부르도록 합시다. 하루 종일 아침 식사 때입니다. 올데이 브렉퍼스트 마케팅이 맥도날드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계란 수요가 낮에도 브렉퍼스트를 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이게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 일본의 쌀이 동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죠? 그것도 뭐 결국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지선을 넘는 머스크에 대해서 어, 미국 인도 정상회담 전에 모디 총리가 러스크를 만났는데 가족들,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광 피우는 거를 모디 총리가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번 해고는 질병통제센터 CDC와 국토안보부 국가핵안보군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해고 통지 후 사무실 접근이 권한이 없어지는 2시간 내에 짐을 챙겨서 나가야 했다. 머스크는 X에 총무성, 소비자, 금융보호국, 교육부 등도 삭감하거나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달치 월급을 받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직 연기 프로그램에 현재 7만 5천 명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동의했어도 잘랐다. 아,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2월 10일 머스크는 연준 의장 자리를 파월을 다른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동의 의견을 피력을 했다. 이 도지 직원들은 그 소수 정예로 큰 일을 이뤄낼 거다. 스파르타 전사처럼 이렇게 또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머스크가 강력 추천한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는 미 대선에만 3번 출마한 35년생 아주 늙은 정치인을 추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준 폐지 및 근본위 제도로의 복귀 등을 주장한 유명한 인물이다. 그 도지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독일 AFD 선거 행사에 지지 연설까지 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분수를 뛰어넘는 지금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다문화 문화에 빠지지 말고 독일 문화에 자부심을 가져라.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나 증조부의 죄를 지고 가서는 안 된다. 과거의 책임감에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은 일본을 만약에 지지한다면은 그 2차 대전이나 그다음에 그 위안부 뭐 여기는 유대인 학살을 염두에 둔 모양인데요. 어,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한 7, 80년 됐는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냐. 그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 왜 독일이 벤스 대통령의 이 시작 이 개망연설을 강하게 거부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머스크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바보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민간인이었대면 모르는데 현재 도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하는 공식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숄츠는 극우 견해까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AFD 그 당수는 공화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군요. 우리는 이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이게 Make Germany Great Again 이네요. 마스크의 나치 경례가 우연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죠. 자, 세상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머스크가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독일 정권도 교체해버려. 저거 교체해야 돼. 영국도 교체해야 되고, 프랑스도 교체해야 되고, 쟤네들 완전히 빨갱이 다 됐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렇게 나서도, 어, 트럼프가, 시긋고 하는 정도 수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금가게 역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거, 이게 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 중앙은행에서 금매임 폭주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뜻은 달러를 좀 못 믿겠다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많이 샀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한테 깽급만 많이 산 게 아니고 폴란드가 금을 중앙은행이 제일 많이 샀다. 그 트르키예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인도, 네 번째가 중국, 다섯 번째가 체코, 헝가리. 이렇게 좀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별 볼 일 없, 금 보유량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네요. 수주장고 넉넉한 한국조선 해외 건조 늘린다?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김남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17일 콩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수년치 수주장고를 따가지고 국내 독후가 꽉 차가지고 해외에 발주를 거꾸로 넘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 조선소의 일부 물량을 넘겨 제작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고, 변쇼는 인도의 조선업 기술인데 기술 이전까지 욕심을 인도가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조선소를 좀 방문했다 그러네, 하나 오션에서. 그리고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은 해양 방산을 하지 않아 중국 활용이 가능하지만 하나오션이나 HD 현대는 미국 군함 건조까지 고려하고 있어 중국 대신 인도를 활용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어요. 삼성중공업은 일부 건조 물량을 중국으로 보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경쟁 품목이었던 거 주로 가장 뭐 만들기 그나마 쉬운 게 컨테이너선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진은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전경을 그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 한국이 선박 수주 물량이 많이 예, 꽉 찼다 하려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좀 취재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아직 왜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선박 건조를 맡기겠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주 물량이 많아서 외국에 넘긴다? 이거를 이슈를 만드는데, 수주 잔량이 가장 많은 현대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죠. 충분히 잘 그 스케줄 짜가지고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HD 한국조선해양, 어, 요게 이제 그 현대중공업, 3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3군데 조선사를 거느리고 있죠. 수주 잔량이 2024년도 3분기 말입니다. 77조입니다. 그리고 77조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44조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27조고요. 삼성중공업이 32조입니다. 자, 이런 두 군데 취지에서 이것도 지금 버벅대는데 77조를 하면서도 끄떡없이 생산해내는 그 노하우를 취재할 생각을 해야지 그 선박 능력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도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삼성중공업이 중국한테 그 배 만드는 걸 떠넘겼다 그러면은 이 삼성중공업이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 개별 분석을 하면서 이 토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삼성물산이 남기든지 삼성 E&A에 넘기든지 삼성도 건설이 뭔가 통합이 돼야지 뭐 뿔뿔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배로 승부를 보려면 토건을 빼내라, 토건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은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수백만 조선소를 아예 인도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하나오션도 뭐 미국 그 조선소를 했지만은 인도 조선소를 사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외주 하청 주는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온 거죠. 어떻게 되든 이 기자가 다음에는 HD 한국조선해양 쪽 3사를 한번 취재해 보길 바랍니다. 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저는 분명히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